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1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어떠셨나요? 이게 날씨가 이제 갑작스럽게 추워졌기 때문에 이상징후로 인해서,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인기마가 이유 없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또 오늘 마지막 경주에 536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대끼리 편성이 아닌데 대끼리가, 야, 그런 대끼리가 들어오대. 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 야,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경주는 대끼리가 꾸역꾸역 들어오고, 이거는 안정적인 흐름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무조건 이 인기만에 의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기마가 다 빠져버려요. 대가리 하나만 오고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경마가 되다 보니까 배당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히기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야. 구멍수가 드글드글하게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 인기마를 빼버리면 모르지만 인기마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구멍수를 드글드글하게 가져가는 건 뭐 한 수에 안 맞는 경마니까 이게 이런 경마가 무진장 어려운 거거든. 맞춰도 돈도 안 되고 또 맞히기도 힘들고 또 대끼리가 아닌 것 같은데 꾸역꾸역 대끼리가 들어와서 높은 대끼리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경마가 제일 우리 입장에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경마거든. 왜? 한 수가 안 받쳐주질 않아, 이런 경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개미들을 위한 경마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런 경마가 시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것도 경마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혹자들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도 있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저는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요. 지금도 아주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오늘 방송을 할 방송이 아닌데, 진짜 빠지면 안 되니까 혹시나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니에요.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내일 경마도 이렇게 비슷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죠. 오늘 토요경마하고 금요경마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객구로 흘러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경마의 특징이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5경주, 8경주, 11경주. 자,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6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5경주, 8경주, 11경주. 제주경마 승부처는 2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 스트링 돌핀이란 마필은 기본적으로 지난 데뷔전 시 선입전개를 펼치는 가운데 추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출전마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 9번은 일단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1번 더선 스토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저는 이제 흔하게 신마가 나오면 복귀를 다 떠봐요. 다 떠보고 나서 갈리마로 선정을 하고 싶은 마필들이 있거든. 근데 요 마필은 제가 이번에 가져가는데 들어올 확률과 못 들어올 확률을 동시에 갖고 있는 마필이야. 그러니까 못 들어온다는 의미는 지세가 높아서 또 아직까지 다리를 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2% 부족해. 지세가 높고 완성도가 2% 부족한데
요 마필을 간신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순수 거름.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이 뭐라 그럴까 싹수라고 얘기하죠. 어린 말이니까 싹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싹수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다 말은. 그러니까 요런 유형의 마필들은 저는 관리를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들어오든 못 들어오든 간에 다음 파스든 그 다음 파스든 안 팔렸을 때 대가리 놓고 때려볼 만한 마필이야. 굉장히 말은 좋은 말인데 아직까지 완성도나 이런 부분은 그 아무래도 좀 늦게 성장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또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번 같은 말은 관리마로서의 메리트가 좀 있다. 자, 그래서 차기에 상당히 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저는 11번도 좋게 봅니다. 자, 그래서 9번, 11번 두 마필을 한번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토요제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토요일인데 일요일이라고 그러네요. 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나 봅니다. 자, 이번 경주의 간신 마필은 9번 이끌림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끌림이 데뷔 이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 마필이 팔릴까요? 이 마필이 왜 팔리고 왜 간신권 마필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자, 요 마필은 바로 재검 2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자, 재검 때 모습이 거의 거름 밑 상태 최상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 걸음이면 그냥 대가리 왔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워낙에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팔리고 있다. 장기 휴양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도 자, 그런데다가 이런 마필들에게 또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이게 거세마거든. 거세마인데 체중이 좀 줄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472kg였는데 그 다음에 484, 489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 체중이 한 17kg가 늘어난 거예요. 17kg가 늘어났는데 요번에 재검 때 보니까 474로 나왔거든. 그러면 이때 원체중으로 그저 돌아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사양 관리도 상당히 잘 돼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누가 보더라도 이 편성은 1번 이 베스트 천하가 와야 되잖아요. 이 마필이 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선입 전개가 가능합니다. 5번 히어로 드래곤이 선행을 가고 얘가 선입 내지는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런데 또 종반 탄력도 2%가 부족했지만 금강유식 꾸준하게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니까 게이트에 이점을 갖고 있는 1번 베스트 천하가 와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온다고. 이런 말이 안 온다고. 실전에서 이런 말이 안 온다고. 그 생뚱맞게 이런 말이 빠지고 이상한 말이 와서 꽂아버린다고. 그러면 대가리로 구가 현장에 가면 구가 대가리 팔릴 거거든. 그러면 대가리가 들어오니까 배당은 얼마 없어. 일이 빠져도 배당은 별로 없어. 그런데 일을 안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이게 대끼리긴 하더라도 이걸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딨냐고. 그 다음에 팔리는 말이 2번이잖아. 2번을 안 가져갈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이런 게 안 들어온다니까. 오늘 금요경마가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9번, 1번을 가져가는데 이게 대끼리인데 여기다 받치는 맞고 두 마리를 가져가 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마가 아주 그냥 역 같은 경마라고. 9번, 1번만 때리던가 뭐 아니면 여기에 3복을 맞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런 경마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경마가 시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촉을 살리시는 게 개인이 촉이 아니라 이런 경마가 내일 토요 경마에 시행이 되면 현장 상태가 아주 좋은 마필들 내지는 여러분들이 관리마로 생각하시는 말들을 하나씩 잡아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같이 안 들어온다고. 그렇다고 뭐 동전 경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경마가 아니라니까.
복승 3방 4방 때리는 거, 복승 3방 4방 때리는 거. 그 다음에 인기만 싹 빼고 밑구녕에서 100원짜리 경마하는 거. 이런 건 경마가 아니야. 미안한 얘기지만. 지만 똑똑한 거지. 그렇게 백날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편성에서는 저는 9번 1번은 못 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뺀다고 생각하고 기준이자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일 이경주가 9번 1번으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한번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이게 또 좀 고행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토요일 3경주입니다. 자, 이경주는 사실상 개똥말 편성인데 사실상 이 편성은 1번, 4번 그 다음에 5번, 9번 앞선에서는 이 두 마리가 가장 세고 취입에서는 5번, 9번이 제일 센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센 말이야. 그러니까 1번, 4번, 5번, 9번 얘네들 외에는 사실상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압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거센 펀치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4번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편성으로 보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5번 포마드가 갈 가능성이 있고 또 전체적인 능력상으로만 놓고 보면 9번 수부타이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번, 4번, 5번, 9번이 이번 경주에 중심으로 팔려야 되고 중심을 형성할 수 있는 경주인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편성 자체가 개똥말 경주라서 이 편성에서 과연 이 나머지 한두 마필 중에서 득세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이 튀어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자, 하지만 일단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도 9번이라는 마필과 1번이라는 마필은 취입에서의 대가리, 그 다음에 선두권에서의 대가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마필이라고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마를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저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항상 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도 시장이 나쁘면 시장이 불리하면 예를 들어서 하락장이었을 때 이 전체적으로 이 내가 더 주식을 사는 게 맞잖아. 사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리고 하락장인데 또 횡보장 하락장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경우는 사실상 횡보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 또 하락장이 지속이 되면 우리 한국 주식 같은 게 엊그제까지 요번에 왕창 뜬 거지 엊그제까지 계속 하락 횡보장이었잖아. 그렇게 되면 돈을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는 경우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잠식이 돼버리잖아 돈이.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야말로 이익금도 아니고 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팔 수는 없잖아.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듯이 경마도 마찬가지라고. 경마가 이 흐름이 어려워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 흐름을 맞추려고 하지 말라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하잖아. 그냥 구멍수 줄이고 단방으로 때리고서 구경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래 적게 잃고 행여나 맞았을 때 크게 이익을 보고. 그러니까 얕게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뭐 어떻게든지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좋지만 그게 현실로 그 내 생각대로 그게 되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전봇대로 대가리를 박는 거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착안을 하셔서 좀 얕게 경마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7번 전노왕제라는 신마입니다.
자, 주행검사 시 지세가 높아 스피드 부족 보였으나 종반 지세가 내려가자 추입력 상당히 우수했고 아직은 완성도가 2% 부족합니다만 잠재력을 비축하고 있어서 상대적인 배팅권의 충마로 인정을 해도 되지 않느냐. 7번은 뭐 잠재력이 상당히 괜찮아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가고. 자, 여기에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안정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2번 멋진 선택입니다. 마체가 좀 작은 것이 흠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뭐 빼어나다. 뭐 선행력도 그냥 양호한 정도. 그리고 취입력도 양호한 정도. 그러니까 아주 빼어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 뛰는 말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파워감이나 이런 게 보강돼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거는 없다. 나쁜 거는 없으니까 이편성에서는 2번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말이다. 자, 다음엔 1번 민강의 힘인데 1번, 2번으로 놓고 보면 1번의 잠재력이 더 우수하죠. 이건 300다마짜리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260kg짜리 말이고. 그러니까 1번의 잠재력이 훨씬 우수한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 내측 사행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아직까지 주행 불안이 조금 있는 마필인데 과연 실전에서는 어떤 말이 더 셀지. 일단 저는 7번은 상당히 안정적인 전력으로 봅니다.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장까지 갖고 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도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워요. 부산에 있는 남정혁이라는 애가 신인 기수 있잖아. 남정혁. 이 친구 잘 타대 말. 아니 은근히 말을 잘 타요. 그러니까 승부를 주면은 그걸 끌고 들어오더라고. 야, 그래서 나 이 친구 말을 잘 타는 친구구나. 그 머리가 영리한 것 같아. 스마트한 것 같아. 공부도 좀 하는 것 같고. 그 말 타는 거 보면 딱 보면 알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타는 애냐 아니냐. 그 나머지 서울 애들은 신인 기수 중에 공부를 많이 하는 애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무대포로 타는 것 같아. 전부 다. 그럼 발전이 없어. 자, 일단 이편성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게 냄새가 좀 나는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6번 콜긴하고 9번 월드브레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대가 성립이 되는 막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또 5번 연이요로하고 또 8번 울트라 드래곤이 인기마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말을 핵심적으로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예요.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똥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똥말 편성이라고. 5번, 6번, 8번, 9번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상똥말이에요. 상똥말. 그러면 기복을 보여주고 연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상똥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5번마가 계속적으로 연투를 하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성은 사실상 5가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편성은 은근히 뭐라 그럴까 조금 터질 수 있는 소지를 다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5번이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연투를 하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잖아. 5번이라는 말이 연투를 하고 있고 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당연히 대가리로 팔려야 되는 게 누가 보더라도 맞는 생각이잖아. 그런데 전체적인 편성만 놓고 본다면 얘도 똥말이거든. 그러면 연투를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똥말 편성에서 장점으로 부각되기보다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뒤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랑 똑같은 거죠. 잘 되는 일이 계속 오면 사람이 좀 대갈박이 돌아가는 사람이면 곧 뒤질 역 같은 일이 생겨가지고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똑똑한 사람 아니야?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 잘 되는 일만 생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5번 같은 말이 바로 그런 유형의 마필이다. 그러니까 얘가 안 부러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5번이나 뭐 예를 들어서 9번 같은 말이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지만 얘네들을 당연히 안고는 가야 되겠지만 얘네들 특히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야. 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편성은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과 똥말이기 때문에 이번 파스에서 누가 경주력의 상승을 이끄느냐 요 부분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 보이는 경주다.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사무실도 이게 자꾸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가 이게 뭐 인터넷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잘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해요. 피곤해. 자, 일단 이번 편성은 어떤 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자, 일단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2번인데 받치기 정도로만 가져갑니다. 2번 서부명작인데 얘는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그리고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고 그래 1000m의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승급전이고 하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상대적인 취임력 측면에서도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외관상으로만 놓고 오면 2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는 어렵지만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도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성에서는 2번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판 승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마필을 가장 세게 충마로 놓고 때릴 거냐. 그러니까 복병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단통도 복병 배당마를 단통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2번 서부명장을 가져가고 여기에 배당마 하나까지 가져가서 요번 경기는 제대로 된 중배당 단통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은 마수거리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중의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5경주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 편성에서 제가 가장 관심권 마필로는 3번 탱글입니다. 3번 탱글이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편성에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패턴적으로 충분히 때려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참았던 말이거든요. 참았던 마필인데 여전히 좋아. 와,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무조건 한번 잡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편성 자체가 선두권이 느리잖아. 느리고 또 종반 탄력과 더불어 기본 순발력을 갖고 있으니까 선입전개 후에 취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고 근간 4번의 경주에서도 출전마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3번 탱그리를 대가리로 놓고 이번 마계부 승부처에 임해볼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상대마는 모두가 배당마로 가져갑니다. 모두 배당마로 가져가서
저는 뭐 3번을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기는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때리는 마개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은 2번 웅진 영웅본색. 영웅본색이 60kg의 가부증을 달고 있어가지고 현 보유한 능력상으로 봤을 때는 미세하지만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과연 이 마필을 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조금 걸리는 마필이고 어쨌든 뭐 빼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 7번 이 웅진 한라라는 마필인데 웅진 한라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거북등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종반 탄력 모두가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자, 그리고 뭐 부중도 적당하고 뭐 안 볼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번, 2번 중에서 둘 다 인정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현장까지 2번, 7번 중에서 2를 대가리로 가져갈지 7을 대가리로 가져갈지 현장까지 가서 판단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 7을 기준점으로 잡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경주는 상당히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1번 가온빛이나 9번 힐링 대륙 이런 마필들을 안 보거든. 안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때부터는 굉장히 어렵다고 난 느끼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래서 전체적인 경주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도 생각을 할 게 굉장히 많죠. 고민이 좀 되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전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3번 이 다나은 스타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데뷔전밖에 치르질 않아가지고 이 능력에 신장된 모습을 100% 보여줄 거냐 안 보여줄 거냐는 띄워봐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3번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름 선취임력을 모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취임력도 우수하고 기본적인 선임력을 갖고 있으니까 선취임력을 겸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얘가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깨름직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6번 같은 경우는 또 선행을 갈 수 있잖아요. 블리스 스타도 또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또 안 된다고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7번 타이거로이도 사실상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리는 마필이 3번, 6번, 7번이 강하게 팔리는데 각각 안 된다는 이유를 들 수는 없지만 무조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2%씩의 하자가 다들 있어. 그러니까 요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3번과 7번을 인정을 하고 갑니다. 인정을 하고 가는데 나머지 한 마필에 대한 변수가 있다. 그래서 은근히 까다로운 쪽으로 봐주는데 어차피 이거는 단방으로 3두를 단방으로 안 때리면 남는 게 없는 경주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방으로 때려야만 되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인터넷이 이렇게 막 혼선을 빚고 그러나요? 스트레스 받아. 진짜. 자, 2번 청룡 물빛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넷 광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전부 다 뭐 점점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자,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종반 취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2번은 어찌됐든 이번 경주시에 배팅의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축만 인정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후차권에서 6번 당산 보스나 뭐 10번 돈마맨 같은 마필이 팔리는데 난 이런 말들 안 봐요. 이런 말들 안 봐. 그러니까 후착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편성의 기준은 뭐냐? 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혼전이다. 그리고 인기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야. 그래서 저는 후착에서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일단 선행을 누가 갈 것이냐. 2번 컴프리트 디바가 갈 것이냐, 아니면 10번 지플렉스가 갈 것이냐, 아니면 11번 내길의 에이스가 갈 거냐. 요 세 마리가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잖아요. 그런데 이들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선입이 검증이 된 마필은 2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선입이 되긴 되는데 상대적인 능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나는 2번이 더 세다고 생각해, 11보다는. 그래서 얘는 탈락을 시켜보고 싶고, 또 게이트도 외곽이고, 그러면 10번은 사실상 능력은 대가리거든요. 능력은 대가리고, 그런데 모두 선행으로 나서서 지난번 선행에서 또 부러진 말이잖아. 그러니까 10번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게이트도 외곽이고 해서 선행을 못 가면 선입으로 섰을 때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서 안정적인 전력은 이번 컴프리트 디바가 안정적이고, 또 선입 전개 능력이 완벽하게 겸비를 하고 있는 3번 타이거 K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보고 싶고, 요 마필에 대해서는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0번 같은 이런 마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2번, 3번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편성은 4번 테넌더와 2번 니드망우. 아,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홀짝 경주를 할 것 같기도 하고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능력으로만 놓고 오면 4번, 2번이에요. 근데 이게 안 들어온다니까. 아, 그러니까 사람 환장하겠어. 그러니까 능력으로 보면 내일까지 뛰어도 4번, 2번이 와야 돼. 근데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할 거냐. 아니면은 안 해야 될 거냐. 이거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그냥 배팅을 하잖아. 그러고 나서 뭐 욕하고 뭐 그래봐야 뭐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이걸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몰라. 얘네들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누가 하냐고. 뛰어봐야 알지. 근데 안 온다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라고 이게. 4번, 2번 인정을 해야지 뭐 이 편성에서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안 올 확률이 난 높다고 생각해. 아, 그러니까 개판 5분 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마리가 온다면 과연 어떤 말이 또 올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또 이런 경주가 또 꾸역꾸역 대끼리가 들어올 수도 있긴 한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는 싫은 경주예요.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아, 스트레스 받습니다. 지금 이게 뭐지? 이 인터넷이 또 개판 5분 전이네요. 자, 일단 이번 편성에서 제가 간신권 마필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5번 감사의 힘입니다. 자, 전개상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선입 전개도 가능하고 종반 탄력 측면에서도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마필이 왜 대가리로 안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놓고 때릴 거예요.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데 상대마로서는 팔리는 인기만 모두 잘라버리고
그야말로 안 팔리는 배당마 위주로 공략을 해서 이번 경주도 제대로 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1등급의 똥말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등급의 최하위권 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하위권 편성에서 제일 센 놈은 1번 강야의조예요. 이 편성에서 능력상의 대가리는 저는 1번 강야의조이라고 생각을 했는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 1등급의 상똥말 경주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상똥말이란 얘기는 뭐야? 연투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연투를 하고 올라온 놈이 누구야? 5번 폭풍 1호잖아. 폭풍 1호 같은 말은 사실상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지도 갖고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똥말급에 가까운 말이야, 얘도. 그러니까 취입형 마필이잖아. 그러니까 5번 같은 말은 사실상 부러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저는 안 가져가 보고 싶고, 이 편성상 1번 강야의 주인은 어찌됐든 밴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충마 자체도 보병 배당마를 가져가고 단통으로는 1번 강야의 주인을 가져가고 나머지 2조 역시도 모두 배당마로 가져가는데 어떤 말을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찌됐든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세게 보는 편성이다. 자, 다음은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가장 안정적인 전력은 8번 정상 2호로죠. 기본적인 선입 체적 전개가 가능하고 종반 추입력도 안정권 내지는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충만은 8번 정상 2호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4번은 잘랐어요. 4번 프리덤원은 잘랐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요것도 은근히 뭔가 이변의 소지가 다분히 보이는 경주라서 의외로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그냥 확 터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주이긴 한데 그 핵심적인 마필이 어떤 말이 들어올 것이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까다로운데 저는 일단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담고 있다. 이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8번 정상 2호로와 9번 나올 패스, 이 두 마필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이변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입니다. 자, 일단 능력상의 대가리는 3번 베스트 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행은 1번 한센 스타하고 5번 글로벌 서브가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죠. 그 두 마필 중에서 1두가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합의 가능성이 있고 안쪽에서 1번이 선행을 갔을 때 압박 구도로 해서 과연 버틸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또 1번, 5번이 비비면서 부러질 수 있는 소지도 조금은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는 3번은 이제 안정적인 축으로 생각을 하지만 후착에서의 경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선입형 강자들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 1번 같은 말은 그래도 선행을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갖고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 내지는 만약에 일본 5번을 안 가져갔을 때는 선입견 강자들을 공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근히 이것도 배당도 없으면서 은근히 적중하기는 쉽지 않은 경주.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돈 대 안 되는 경주 왜 합니까 이거. 자, 마지막 경주죠. 토요지 10일 경주 빅토리 승부처. 이 경주는 저는 999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와, 생뚱맞게 무슨 999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7번을 안 봐요. 이게 안 되는 말은 아니죠. 선행 갈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되지. 되는데 안 본다는 얘기지. 그럼 뭐 보고 안 보고는 내 자유니까. 그런데 선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버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가 있어서 7번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필이라서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얘를 안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기마 중에서 그나마도 가져가는 마필은 9번 이 머스킷데이예요. 요 마필은 가져갑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의외로 세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 중에서는 9번 머스킷데이가 승급전이라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고로 이번 빅토리 승부처는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충마를 잡고 단통도 배당마로 단통을 가져가고 인기마 중에서는 9번 머스킷데이를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 한 마리도 배당마로 가져가니까 뭐 9번 빼고는 다 배당마니까 999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편성은 11경주 빅토리 승부처는 999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내일 당일 경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흐름이 어려우면 흐름에 맞설라고 하지 말고 가볍게 하시는 게 가장 장땡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대성하십시오. 강타쌤 물러갑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